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이 시간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두 번째 소환 조사 때 진술을 번복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포고문 지금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없어요? 네. 지금 박성재 장관님은 그 포고문이 놓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리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에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공언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한 전 총리가 지난 19일 두 번째 특검 조사 때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보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할 구체적인 물증과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 앞에서 결국에는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특검이 상당히 수사를 탄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지난 8개월여 동안 국민들께서는 이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거 아닙니까? 12.3 비상계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좀 전에도 봤습니다만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 시절, 또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그걸 넘어서서 심지어는 이 대선 후보로 나선 시절까지 같은 얘기들을 들어왔는데 그동안 국민들은 철저하게 이 거짓말에 속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 특검에서 확인하고 있는 많은 물증 자료들, 특히 당시의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어떤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넘어서서 공범에까지 이르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에 어떠한 문건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을 해왔던 한 전 총리가 19일 조사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번복된 진술입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법원의 영장 발부에도 이 번복한 진술이 영향을 끼치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해서 한편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그 내용에 등장하는 문건, 그 문건이 그렇다면 과연 계엄 선포문이었을까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에 윤 전 대통령을 만났던 국무위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다 계엄을 발표한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실 때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봤더니 이게 아까 그때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 국무위원들은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종이나 쪽지 이런 것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다 공개된 사실이죠. 그리고 이 종이 안에는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각각 부처 장관들이 어떤 임무를 해야 될지 그 계엄 임무가 담겨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바꿨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받아서 봤다라는 그 문건도 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처럼 계엄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문구가 아니었겠어? 뭐 이런 의심을 지금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혹에 따른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각각의 장관, 부처 장관에게는 매우 구체적인 실무 사항이 적힌 지시 사항을 넘겼는데 정작 국정의 2인자이자 어떻게 보면 행정부 각교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에 있는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러한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좀 합리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문과 더불어서 국무총리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역할과 또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여러 업무들에 대해서 아마 대략적인 방향성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문건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특검에서 파헤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다소 의아한 것은 행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기재부 총리, 기재부 장관은 최상목. 네, 최상목 총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있는 그대로를 실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만약 그런 문건이 전달이 됐다면 그 문건을 작성한 주체가 아무래도 대통령실이었을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 해당 실무자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실무자에 대한 특검의 소환 조사는 이미 마쳤을 겁니다. 네. 지금 한덕수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 번복을 한 것은 그것을 작성해서 전달한 것을 누군가가 봤기 때문에 네. 그 진술을 토대로 특검이 물증을 제시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한 전 총리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업무 조치에 대한 문건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이 없다는 것은 네. 실질적으로 정말로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어허. 것도 충분히 전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특검의 최근 수사 이 흐름과 기법을 살짝 엿보면 결정적인 증거를 쉽게 내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진술들이 나오고 모든 게 좀 명확해졌을 때 그때 딱 제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특검의 어떤 이 수사 방식, 기법을 보면 이게 상대가 충분하게 부인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내미는 방식입니다. 방금 윤주진 대표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문건을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소위 강희구 부속실장도 이미 특검에서는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당시 상황에 대한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상당히 탄탄한 조사가 있었고 그 조사의 결과들로서 지금 수뇌부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본인도 급하게 진술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르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